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혼자 살면 외롭다. 마누라 자식 있어도 외롭습니다.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맞습니다. 혼자 살면 외로워요. 근데 이게 외로운 게 안 좋은 겁니까? 무조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무조건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혼자 있으면 다 외롭다 느끼지?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운가? 여러분, 인간은요, 나이 먹으면 누구나 다 외로워요. 물론 젊은 사람도 외롭겠죠.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있어도 외롭죠. 아니, 생각해봐.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집에 있는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들은 다 외로워요. 왜냐? 밖에 쇠가 빠지게 돈 벌고 집에 오면 자야 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들이 내 입장 이해 못하고 이 가장의 고충을 뭔가 존중하지 못한다면 외로움을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 차라리 외로운 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하고 사이가 나쁘다,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격이 안 맞다 이러면 괴로움까지 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결혼생활 힘들어도 배우자하고 이렇게 좀 잘 맞춰서 나오고 자식들도 큰 문제 없고 이러면 참 좋죠, 여러분.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외롭지도 않으면서 좀 덜 괴로운 그런 결혼생활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보다는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을 거야, 이게. 왜냐, 서로 맞춰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엔 또 결혼하면 또 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살면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정 있는 분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말 합니다. 가정 있는 분들은 내가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닌데 항상 돈이 모자르다. 이런 말 해요. 정말로.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내가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이 돈을 나 혼자 가졌으면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살 텐데. 오히려 돈을 더 잘 모을 텐데. 내가 왜 가정 잃어가지고 돈을 쇠가 빠지게 버는데 왜 항상 돈이 모자르고 왜 뭔가 비전이 안 보일까? 이 생각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 해요. 그런 말 해요. 보통 싱글족 이해 못하는 게 뭐냐 그런 거야. 뭐 나는 월에 한 500원 버는 것 같은데 집에 갖다 주면 남는 게 없다. 나 용돈 받아 생활하는데.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나 달에 못하던 세금 떼고 450만 원 갖다 주는데 맨날 돈 적다고 나한테 바가지 긁고 어? 용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결혼 관련 썰을 풀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걸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뭐 여자분이 돈을 헤프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뭐 와이프가 돈 관리 못한다 그것도 있겠지.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가 있으면 이 교육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좀 많이 커. 예. 이거 아마 자녀 키워본 사람 알 것 같은데 보통 자녀 키우게 되면 학원 같은 거 보내고 이제 사교육 시키는데 인당 100만 원 넘게 들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둘이 있으면 200만 원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이게 뭐 비싼 학원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어 유치원 하나 보낸 데만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예. 보통 요즘에 자녀 키우는 분들 학원 못해도 두세 개는 보내거든요. 그런 거 보내면
한 자식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만 100만 넘게 들어, 이게. 진짜로. 그리고 요즘에 애들 또 다녀다한테 기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옷도 좀 좋은 거 입히고, 폰도 좀 괜찮은 거 사주고 하면 돈 더 많이 들죠, 이게. 용돈도 좀 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이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 너무 큰 것 같아. 이건 사실 뭐 여자아무리 잘못했다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때는 어땠어, 우리 때? 우리 어릴 때는요,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있잖아요. 다 입혔단 말이야. 학원 하나도 안 보내고. 우리 때는 속셈학원. 속셈학원 그 얼마 했지? 한 10만원 했나? 그리고 대학교 갈 때는 반에서 1등, 2등 한 애들도 사교육 1도 안 받았습니다. 1도 안 받았어. 예, 네, 진짜로. 제 중학교 동창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2명 있었어. 한 명은 서울대 갔고, 한 명은 서강대 갔어요. 반에서 1등 했거든. 사교육 안 받았어요. 한 명은 신문 배달했어. 집 어려워가지고. 근데 걔네들 사교육도 안 받고 좋은 대학 갔단 말이야. 아마 그 친구도 머리가 좋았겠죠, 맞죠? 머리 타고났겠지. 남들보다 비상했겠죠. 그러니까 뭐 사교육 안 받아도 그 좋은 대학 갔겠죠. 보통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넘어가신 분들 알잖아요. 그때 공부 잘하는 애들 학원 안 다녔어, 거의. 정말 부모님이 좀 치맛바람 센 분도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학원 안 다녔어요. 학원 안 다녔는데 성적 좋은 애들 좀 있었죠, 여러분. 물론 지금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 지금은. 지금은 사교육 기본값인데, 그때는 사교육 반 애들이 어떻냐 하면, 이제 공교육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학교 수를 못 따라가서, 이제 좀, 성적이 안 나온다거나, 혼자 잘 안 되는 애들이 학원에 갔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학원을 갔지만, 보통 저희 때는 그런 애들이 학원을 많이 갔어.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혼자서 이제 학교에서 내주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제 숙제를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학원에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하고. 근데 지금은 기본값이 학원 한 두세 개는 보내야 돼. 거기 들어가는 돈이 큰 거야, 이게. 근데 이건 아마 자녀 키우는 이제 남편분들도 아실 텐데 뭐냐면 그 생각되잖아, 한편으로는. 물론 내 자식한테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장으로서 이 정도 돈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한편 이 생각대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으로서 정말 몸바쳐 일하는데 뭐 잠 줄여가면서 몸 상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꾸역꾸역 돈 벌어서 가정에 위해 정말 충실하게 일을 하는데 한편에 이게 너무 가혹하다. 아니 이렇게 쇠가 빠지게 자녀한테 뭔가 돈을 썼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뭐 좋은 대학교 간다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좋은 집 가진다는 보장도 없어. 어차피 와이프나 나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럼 내 자식도 마찬가지로 사교육 갔다 먹어봐야 별로 공부 못할 것 같은데. 보통 이 공부 머리는요 부모 머리 닳거든요, 이게. 특히 엄마 머리 닳습니다, 아들내미는. 엄마하고 살면서 공부 안 했다 그러면 아들내미도 공부 못해요, 보통은. 보통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 이게 뭐냐 하면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야, 이게. 이제 그 남편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 돈을 내가 만약에 혼자 벌어 샀으면 내가 차도 좋은 거 굴리고 돈도 모으면서 좀 더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만 하다 죽겠습니다. 자영업자인데 쉬는 날도 나와서 일만 하다 하루 종일 보내고 아침 9시에 나와서 새벽 2, 3시에 퇴근.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혼 안 했음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너무 무리하시는데, 이거? 와. 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봐봐요.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2, 3시, 그럼 몇 시까지 일하는 거야? 와, 자, 보자. 순수 근로시간만 한 17시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죠? 15. 와, 17시간 일하네? 무슨 일 하시길래 이게? 편의점 하시나?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17시간 일하고 집에 와도 쉬지 못해,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17시간 일하는데 그러면 집에 와서 좀 편하게 해주고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죠,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일하면 집에 가면 7시간 잘 수 있지 않나? 못 자, 여러분. 가정 있는 분들 알죠? 이제 17시간 일하잖아.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씻고 잠이 바로 안 오거든요, 이게. 이 자영업자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뭐 식사 같은 것도 못 챙겨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요. 새벽 2시, 3시에 퇴근하면 바로 잠이 안 와, 이게. 막상 이제 일할 때는 막 졸리는데, 집에 오잖아요. 잠이 깨요, 이게. 몸 피곤한데. 억지로 자. 그럼 어떻게 자냐면, 이제,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야식 같은 거 이제 대파가지고 술하고 맥주하고 그렇게 먹고 잡니다. 아마 이분 술 기운에 잘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건강이 진짜 나쁘겠죠, 이게. 그렇게 자도 한 4시에 잘 거야. 4시에 자고 9시에 이제 가게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한 8시나 8시 반에 출발해야 되니까 한 7시에 나겠지. 그럼 자는 시간만 하루에 한 4시간밖에 안 될걸요, 아마? 많이 잘 5시간. 엄청 피곤하죠? 쉬는 날도 없어요, 이게.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거야, 이게. 저러다가 나중에 뭐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이분 때문에 남은 가족이 먹고 사는 건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데요? 좀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일하다가 큰 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일하면 큰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괜찮지만 저렇게 일하면 탈납니다. 분명히 이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가게 마치면 한 새벽 2시 반 정도 될 거 아니야. 문 잠그고. 또 집에 갈 때 가기가 좀, 뭐, 가까운 데 있으면 다행인데, 먼 데 있잖아요. 먼 데 있으면 또 차 모기 30분 가야 돼. 졸리는 비교하면서. 그래, 집에 오면 3시. 집에 오면 또 바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샤워하고 또 이제 나와도 잠이 바로 안 와. 또 새벽에 집에 가니까 또 남은 가족도 자고 있을 거 아니야. 또 깨우면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바로 잠 안 오니까 추출하니까 또 이제 뭐 음식 팔다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이제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 안주하고 그리고 이제 뭐 참소주하고 뭐 맥주하고 해가지고 뭐 그거 소맥 해가지고 몇 잔 말아가지고 먹고 그걸로 자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이제 집에 퇴근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게에다가 라꾸라꾸 펴놓고 잘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뭐 안 시야? 이게 행복한가 이게? 이 행복한 결혼생활 말할 수 있나? 내가 진짜 몸 혹사하면서 뭐 인생의 즐거움, 여가생활의 즐거움도 모르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로지 가족말을 위해서 4시간도 없이 몸을 갈아가면서 산다는 게 이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말할 수 있나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와이프란 자식이 이걸 몰라준다면 나 이거 하나 때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란 자식이 몰라줘. 자꾸 남과 비교해.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 꼭지가 돌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가장이 뭐 돈을 열심히 번다. 돈 버는 기회를 하더라도 쉴 건 쉬어줘야 되고 이제 잠은 자줘야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댓글 적으신 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걱정됩니다. 자, 이상으로 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